계속 이 제우스의 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제우스의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일단 제우스가 신과 결혼해서 난 경우에는 다 이제 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결혼해서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사람이 되는데, 세멜레와 결혼해서 태어난 디오니소스, 알크메네와 사이에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좀 예외적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이제 술의 신이기 때문에 신이 되었지만, 헤라클레스는 사람이 되다가 나중에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서 신이 된, 반열에 오르는, 신이 됐다기보다는 신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죠.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용기의 상징이기도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주로 이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한 시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페르세우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페르세우스가 있는데, 헤라클레스는 이 페르세우스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페르세우스는 처음에 이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외손자이죠. 그런데 외손자가 태어나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는 신탁을 믿고 딸과 외손주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외손주가 이 바다를 타고 세리포스 섬으로 갔고, 거기에서 성장한 다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이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업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아르고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주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라리사로 도망을 가버리죠. 라리사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쫓아간 게 아니고 그냥 모시러 갔다가 원반 던지기 게임에 나갔고,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아크리시오스가 맞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세우스는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의 그 외할아버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인 아르고스로 돌아왔는데, 아르고스의 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자격은 있지만 외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옆 나라인 티린스라는 왕과에서 서로 빅딜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티린스의 왕이 되고, 그 티린스의 왕은 이제 아르고스의 왕이 되죠. 그래서 티린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주변을 이제 순찰하고 있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찾지 못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풍부한 미코스라는 버섯을 얻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신성한 곳이다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미케네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티린스와 미케네의 왕이 되죠. 자, 여기까지 족보를 좀 볼까요?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난 사람이 페르세우스고, 페르세우스가 구출한, 용으로부터 구출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디오피아의 공주였던 안드로메다가 바다의 괴물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했을 때 페가수스를 타고 온 페르세우스가 이 공주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주가 안드로메다가 되는데, 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런 메스토르, 알카이오스, 엘렉트리온, 스테넬로스, 이렇게 크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메스토르는 왕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사망하니까 알카이오스라는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죠. 근데 이 알카이오스는 이 암피트리온과 아낙소라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세 번째인 엘렉트리온이 알카이오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메스토라는 사람의 증손녀쯤 되는 사람하고 딸하고 결혼한 프테렐라오스라는 사람이, 이 정통은 자기가 했다, 적통은. 그래서 엘렉트리온이 왕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엘렉트리온을 쳐들어가서 이 사람이 아들 6을 죽이고, 이 사람 소유의 소 300마리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엘렉트리온이 화가 났죠. 그래서 조카인 암피트리온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복수를 해주고 소 300마리를 찾아와라 하고 엘렉트리온이 암피트리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딸 알크메네와 너를 결혼시켜주고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임으로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암피트리온이 이 푸테렐라오스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푸테렐라오스가 이미 그 소 300마리는 테바의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푸테렐라우스를 이제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암피트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소원을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사왔어요. 소원을 어쨌건 성공을 했는데 이 엘렉트리온은 그걸 뺏어와야지 무슨 생돈을 주고 사오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렉트리온이 그런 그 암피트리온을 붕괴하고 이제 질책을 하니까 화가 난 암피트리온은 원반을 땅에 그냥 에이씨 하면서 던졌는데 튕긴 그 원반이 엘렉트리온을 맞아서 죽고 맙니다. 어쨌건 이제 약속은 지켰기 때문에 이 암피트리온이 미케네와 트리니스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렉트리온 마저 죽자 암피트리온이 그 사람의 딸 알크메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워낙 또 성군의 자질이 있어서 그런지 외부의 적이 침입을 하면 직접 나가서 전투를 치르고 그렇게 하였어요. 그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우스가 나타나죠. 남편이 자꾸 집을 비우면 좀 이렇게 사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우스가 이제 보더니 이제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죠. 세상 일도 다 관장을 해야 되고 뭐 괴물들도 죽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도 펴야 되고 등등 하는데 자기 일을 대신해줄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물망에 오른 사람이 여자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크메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면 자꾸 출장 나가고 등등 하니까 알크메네가 또 정숙한 여인이고 해서 합니다. 근데 알크메네가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피트리온이 전투에 나갔을 때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몇 시간 후에 또 암피트리온이 전투에서 돌아왔어요. 아까 했는데 또 하냐 해서 어쨌건 또 했다 해서 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크메네가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이때 엘렉트리온이라는 사람의 또 동생이 스테넬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암피트리온을 고발합니다. 삼촌 조카 사이가 되죠. 이 족보를 보면 고발을 하는 게 뭐냐면 엘렉트리온을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엘렉트리온과 알크메네 부부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스테넬루스가 왕이 되죠. 자, 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할 아들을 원했고,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헤라클레스라고.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왜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줬냐면 분명히 자기가 또 바람피에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헤라가 질투할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 이렇게 지으면은 헤라가 조금 덜 못 살리고 있지 않겠냐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가 적임자였고 제우스가 임신을 시켰고 암피트리온도 아내를 임신시켜서 쌍둥이가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 와중에 이제 쫓겨난 거죠. 근데 스테넬로스라는 이 네 번째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의 막내 아들인데 이런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해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추방된 암피트리온과 쌍둥이를 알크메네는 크레온으로 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스테넬로스가 미케네와 티린스의 왕이 되고 쫓겨났죠. 쫓겨난 상태에서 테바에로 갔어요. 이 부부가. 거기에서 자, 이 티린스와 미케네가 여기 있는데 테바에는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조용히 출산을 하면 이제 헤라가 모를 수가 있었는데 제우스가 자랑을 합니다. 좀 있으면 내 아들이 어디서 태어나는데, 즉 테베에서 태어날 거죠.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르고스 지역,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 거기 아르고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에서 굉장히 자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헤란이 이 영감탱이가 하면서 저주를 내려야겠다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라가 또 질투심을 했냐면 자, 이 말 볼까요? 곧 태어나게 될 페르세우스의 후손이 아르고스를 지배할 것이다. 즉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네가 거의 동시에 임신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라가 어떤 그 수작을 벌였냐면 출산의 여신을 협박을 해서 이 이피클레스와 헤라클레스는 쌍둥이니까 같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얘네가 태어나는 거를 좀 늦추고 얘가 일찍 태어나게 해라 라고 이제 출산의 여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찍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태어나게 될 페르세의 후손, 그러니까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람도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왕위가 이 에우리스테우스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의 사촌 에우리스테우스의 출산이 이 세 달이나 앞당겨 버렸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헤라클레스하고 이피클레스는 테베에서 태어나고 에우리스테우스는 미케네에서 태어났는데 헤라의 농간으로 먼저 태어난 에우리스테우스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그의 종이 돼버린 그런 그런 운명에 빠지죠. 그래서 스테넬로스의 아들 에우리스테우스가 나중에 성장해서 왕이 되고 헤라클레스는 테베에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피클레스에 대해서는 뭐 별 이야기는 없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헤라가 저주를 내려서 얘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은 얘한테 넘어갔고 태어났는데 또 얘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출산을 늦추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쌍둥이 아이들한테 독사 두 마리를 보냅니다. 헤라가. 두 마리가 각각 아이 하나씩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피클레스는 애기는 울기만 하는데 헤라클레스는 깐난 애기임에도 불구하고 독사를 한 손에 잡아서 한 마리씩 목 졸라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힘 발휘하는 거죠. 근데 힘센 사람 치고 또 성질 좋은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엄청 힘이 세지만 이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뭐 그런 자기 자신의 제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큽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될 때쯤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실제 꿈인지 헤라클레스가 꾼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한쪽은 이제 욕망이라는 여인이고 한쪽은 이제 독성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읽어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욕망이라는 여인은 편하고 쉽게 가자.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고, 독성이라는 이름의 여인은 나타나서 그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게 가는 게 옳다라고 해서 어느 쪽을 가기느냐 그렇게 선택을 헤라클레스에게 강요합니다. 헤라클레스가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합니다. 어렵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게 서양 속담에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서 쉽고 타락한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헤라클레스가 이걸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자,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이제 소위 유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테나와 비슷하게 한데 어쩌면 덕성이란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신이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찬가지죠. 둘 중에 누가 더 요염해 보이세요? 이쪽? 그러겠죠? 그림 봐서는. 그래서 끝의 길은 이렇게 될 거다. 이쪽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